이야기가 있는 마을 초대서 진행자 서산댁 진영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늘도 파랗고 길가에는 코스모스들이 방긋 웃고 산과 들에는 단풍들이 울긋불긋 물드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예쁜 계절에 단풍 구경이라도 다녀오셨나요? 네, 수정 분유에서 보령 상암 다녀왔는데 거기 한옥이 너무 예뻐 보여. 그런데 시간이 5시간 소요돼서 조금 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저 터널이 새로 생겨서 구경 삼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2km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좋았습니다. 저도 한탄강을 다녀왔는데요. 경치와 테크로드 길이 참 잘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출렁다리는 지나갈 수는 없었지만 참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부산면 방방곡곡을 디비는 119 안전센터 최병헌 센터장님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마산 소방서 구산 119 안전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병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지금은 구산면 119 센터에 계시는데 센터장님이 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그 구산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한 지는 지금이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 소방서를 비롯한 그 소방서 전체 몸을 담은 지는 올해 34년째가 됩니다. 참 길게도 했죠. 예. 지금은 구산면에 살고 계신다는데 고향은 어디세요? 예, 저는 그 순수한 그 구산면 토박입니다. 구산면 수정에서 태어나서 잠시 덕동에서 조금 살았습니다만은 계속 구산면에서 결국은 덕동도 옛날에는 창원군 시절에는 구산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산면에서 태어나고 구산면에서 자라고 구산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죽을 때도 구산면에서 죽을 수 있는 구산면 토박입니다. 네, 급할 때 119를 부르는데 진짜로 119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119에서 하는 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주된 목적은 화재 진압입니다. 119 그러면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구조, 군안, 인명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애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구급차 이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된 목적에서는 조금 어긋납니다만은 그 생활 그 민원으로 뭐 벌집 따기라든지 그리고 뭐 동물 구조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이 불편함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119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로 걸려오는 전화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그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 119 전화를 하면은 상황실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통합적으로 전화를 수보를 받습니다만 옛날에는 센터에서 받고 센터에서 출동을 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전화를 받아보면은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동물을 또 잃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휴대폰을 뭐 하수구에 빠뜨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화재가 나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뭐 몸이 아프거나 하는 건 아주 그 기본적인 사례고 저희들이 그 위급할 때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119라는 이 신고 번호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로 신고하시면은 저희들이 출동하지 않는 그 타 분야들은 상황실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첩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도 119에 신고해야 되나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19에 오래 계셨다면
황당한 사연들이 많을 텐데 몇 가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좋은 일과 나쁜 일.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이렇게 일구에 몸을 담아서 생활해 보니까 좋은 일들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접해져 있어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119에 전화를 할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절대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 잔치합니다 하고 신고할 일도 없고, 우리 집에 옥동자가 태어났다해서 신고할 일도 없고, 그러는데 대부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는 거는 불이 나거나 다쳤거나 갇혔거나 아프거나 모든 게 이렇게 긴박하고 자기들에게 아픔이 몸에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중에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렇게 출동을 해서 나가보면은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출동을 한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많이 불편해 하셔가지고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문을 여는 순간 이 냄새가 너무 많이 역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것에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차에 이제 태우시고는 보호자를 우리 구급차에 탑승을 같이 하자고 보호자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냄새가 나서 멀미를 해서 그 차를 구급차에 못 타고 가니까 자기는 자기 자가용을 타고 오겠대요. 그러면 자기 부모님을 모셔가는 우리 직원들은 갑자기 그럴 때는 정말 힘 빠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지난 여름에 출동을 했습니다만은 벌집이 있다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벌집이 있는 건 아니고 벌이 2마리 딱 방에 들어왔어요. 우리 창문을 보면은 왜 창을 이렇게 탁 닫으면 창과 창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걷어놨어요. 벌을 2마리를.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녀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대학생 둘이서 그 창문을 이렇게 열면은 벌이 이렇게 날아서 도망을 가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을 부른다는 게 힘 빠집니다. 그럴 때는 힘이 들고 안 들고 떠나서 그래서 좀 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차를 부를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아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출동했을 때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은 공백이 생겨서 빨리 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좀 의식이 좀 더 이렇게 제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뗏목에 불이 나면 119에 연락을 합니다. 소방정대에 속해 있는 소방정이 달려오는데 좀 늦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 개선책은 없는가, 좀 일찍 오면 일찍 오는 여건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나면은 처음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화재가 나서 5분이 지나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번져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기가 중요한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소화기는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5분 안에 소화기를 가지고 끌 수 있는 불도 5분이 지나가 버리면은 차가 10대가 와도 못 끄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화재가 나면은 아주 긴박합니다. 자, 화재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5분이 지났다. 불이 집에 뗏목 전체적으로 번져버렸다. 또 5분이 지나면은 그 옆에 있는 배를 또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다 합해도 10분, 15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소방정이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곳은 지금 그 가포 신항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동을 걸고 스탠바이를 해서 배를 여기까지 오는 데는 최소한에 20분에서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불은 다 번진 상태거든요. 그럼 늦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 마산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정대는 소방정만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통영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 마산에 있는 소방정대는 육상과 해상을 동시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인원이. 그러면
화재 출동이 나서 이렇게 육지에 출동을 해버리면은 바다 출동할 수 있는 이 인원이 없어서 공간이 비는 겁니다. 예, 그런 현상도 있는데 좀 더 아마 인원이 확충이 되고 여건이 좀 나아지면은 뭐 개선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수정만까지 오는 데는 그래도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화기의 소중함이 더 절실히 진짜 느껴진다. 우리 일반인들이 그 소화기 이거를 배부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좀 화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기를. 근데 실제 우리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한 대를 가지고 끌 수 있는 불도 소화기가 없어가지고 전체로 다 태워먹는 경우가 내는 흔히 봤거든요. 정말로. 특히 뭐 차량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날 때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탁 끄면은 금방 꺼지는 불도 그게 없어가지고 신고하고 소방차 기다리면은 전체적으로 전소가 다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인원 확충이 시급하고 그리고 아무리 인원 확충을 해도 우리 수정망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은 해경에서도 오지만 119 구조대에서도 활동을 하는지. 우리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엄밀히 이야기를 해서 관내를 따지면은 해양경찰 관내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곳은 저희들은 관내를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출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먼저 하는데 우리 구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요. 지금 한 팀에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럼 구급차 한 대, 불 끄는 펌프차 한 대, 물을 보급해주는 물탱크차 한 대, 3대가 있는데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해야 하느냐면은 한 팀에 8명에서 9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필요한 이렇게 정예의 사람들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 소방대의 힘도 빌려야 되고 주민들 특히 뭐 이렇게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중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힘도 좀 이렇게 빌려서 써야만 우리 활동이 가능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양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해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옆에서 해법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면은 재난 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바닷가를 접하고 있고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도 뭐 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으로서부터는 좀 안전한 편이에요. 비가 거진 한 100mm 이상 와도 물에 잠기는 집들은 몇몇 없습니다. 간혹은 있지만은 없고, 우리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험한 게 태풍입니다. 바람. 바다, 해안을 접하고 있고, 또 양식에 종사하시거나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은 가장 저희들은 긴장을 많이 합니다. 피해를 많이 주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산면민들은 다른 거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태풍이 오면은 정말 우리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마을 이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해 나가는 그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대피를 하라 그러면은, 대피를 하면은, 우리 구산면은 그래도 정말 진짜 살기 좋고, 진짜 안전한, 저는 복받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방 일을 33년간 해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그 사건만 떠오르면은 지금도 좀 가슴이 좀 먹먹하긴 합니다. 95년도 6월 29일 날 일어났죠. 삼풍백화점 사고. 제가 거기에서 한 12일간 같이 일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지방에서는 차출을 해 갔는데 제가 그 당시는 올라갈 때 그래서 운이 나빠서 차출되어 간다. 제가 차출되어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500명 이상이 죽고 약 10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12일 동안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거는 정말로 제가 그 나머지 30년을 다 보태도 아마 거기에 이렇게 해당을 할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지금도 키가 크고 아가씨가 청바지를 입고 가면은 삼풍백화점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고 돈을 벌러 온 정말 키도 크고 일도 잘하는 그런 아가씨들만 차출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아 정말로 죽은 사체를 발굴해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소방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 아직까지 지금 많이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데 트라우마가 저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34년 동안 당신이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 하면은 아직도 저는 삼풍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두 번 다시는 그런 후진국형 인재는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겠고 그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나서 소방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구조대가 없는 소방서에 전부 구조대를 신설해 줬거든요. 그때 정문화된 구조 인력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참 몸으로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장비가 없이 그런 게 가슴 많이 아프고 김해 뭐 신어산 뭐 민항기 사건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고들은 다 저도 이렇게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 안전하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그게 가장 일상의 제일 우선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퇴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소감도 남다를 텐데요. 지금 마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뭐 덤덤하다면 거짓말이겠죠. 덤덤하다면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은 소방관으로 태어나겠느냐 물으면은 저는 노 합니다. 노. 그러면 당신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은 뭘로 태어나고 싶나 그러면은 소방관을 보필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정말로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있었고 정말 제 아내의 힘으로 저는 몸 건강하게 아마 퇴직을 아마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아내에게 당신이 34년간 내 보필을 했으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면은 그래도 뭐 석 달 정도는 내가 보필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밖에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가정의 힘이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어야만 밖에 나가서 큰 소리도 치고 큰 일도 하고 또 남다르게 또 용기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는 집사람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찡하게 진짜 삼풍백화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센터장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참이라고 진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19를 의용소방대원이었지만 제가 우리 센터가 생긴 거로 해서 두 번이나 저는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한 번 갔었고 또 요 근래에 제가 이수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려운에 이제 병원차 갔는데 아저씨가 도중에 이렇게 이제 집에로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식은땀이 짤짤 나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서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이래갖고 오다가 뚝동에 동강 주유소에 차를 정차시켜놨고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침 마산 소방서에서 119가 오가지고 의료원에 갔는데 그 당시 의료원에 가서 그 담당자분이 보더만은 혹시 아저씨가 그거
그 뭐시고 그 여러 결석일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초음파를 했는데 거기서 또 결과적으로 또 다른 병명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대동맥이 요게 한쪽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흉부외과로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또 급하게 흉부외과를 가서 한번면 흉부외과를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대동맥이 막혔는데 이게 3cm 이상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가 3cm 조금 넘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너무 밀려가 있으니까 좀 보름 후에 이제 시술하는 걸 해가지고 시술해가지고 한 8일 정도 입원해가 있다가 이제 며칠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9에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이거. 또 우리 구산면에 119 센터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또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저는 두 분이나 경험해본 결과로는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이제 마무리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 친해져야 되고 돈은 내 돈은 내가 쓰는 게 내 돈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버는 것만 벌었거든요. 그냥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생한 나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119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최병헌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19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구산면 119 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19 센터가 있어서 더 안전한 구산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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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부산면 방방곡곡을 디비는 119 안전센터 최병헌 팀장님입니다. 네, 잠시만요. 다시 끊고 팀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센터장님. 인사부터 다시. 강등식이면 안 돼요. 좋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